페르시아만 한복판의 위성사진을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축구장 3개를 이어 붙인 것보다 더 거대한 유조선 수백 척이 일제히 엔진을 끄고 시커먼 바다 위에 말 그대로 정지해 있거든요. 움직이는 배가 없습니다. 마치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자동차 수백 대가 동시에 시동을 끄고 멈춰 선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 기름의 무려 20%가 지나가는 이좁디좁은 물길 호르무즈 해협. 정상적이라면 하루에 138척의 배가 오가던 이 바닷길을 지금 단 한 척의 배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딱 2척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란 유조선 한 척, 중국 벌크선 한 척, 그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를 동시다발적으로 폭격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이 바닷길의 통행량이 90%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 매일같이 쏟아지죠.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온통 시끄러운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건 하늘을 날아다니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바닷길이 막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선배님들의 은행 통장과 연금 계좌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이 순간 선배님의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단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저 장수원 기자가 오늘 선배님들께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중동에서 총 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동네 마트에서 장 보는 거랑 이란 전쟁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배님이 매일 아침 드시는 따끈한 밥, 그 밥을 지은 가스불의 원료가 어디서 옵니까? 중동입니다. 선배님이 병원에 가시려고 타시는 택시, 그 택시 기름이 어디서 옵니까? 중동입니다. 선배님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는 보일러 연료, 그것도 중동에서 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70.7%를, 천연가스의 20.4%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원유의 95% 이상이 바로 지금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집 수도관이 딱 하나인데 그 수도관 밸브를 누가 잠가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이 이란의 핵 개발을 막겠다고 정의의 칼을 빼든 것 같죠? 하지만 돈의 흐름을 거꾸로 추적해보면 이건 정의도 아니고 평화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미국의 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바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 그리고 평생 땀 흘려 모은 노후 자산을 은행과 부동산에 넣어 두신 선배님들이십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시면 선배님의 통장 잔고가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시게 됩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뼈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의 핵심 군사시설과 지도부를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단순히 폭탄 몇 발 떨어뜨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관저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결국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그의 사망이 공식 확인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읽어내야 하는 행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단순히 우리가 이겼다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적의 팔다리를 잘라서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방어적 목적이 아니라 아예 나라의 머리를 강제로 갈아치우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동네에서 힘께나 쓰는 건달 두목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게 아니라
아예 그 조직 자체를 해체시켜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두목이 사라지면 밑에 있던 부하들이 더 무질서하게, 더 위험하게 날뛰게 되잖아요.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부랴부랴 임시지도위원회를 꾸렸다고 발표했지만 이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란의 거대한 돈줄과 막강한 군사력을 움켜쥐고 있는 건 이슬람혁명수비대라는 무시무시한 군벌 조직이거든요. 이 조직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과 대화하고 협상할 구심점이 증발해 버렸으니까요. 코너에 몰린 혁명수비대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 전 세계 기름길의 목줄을 조여버린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뭡니까? 폭이 고작 50km입니다. 그런데 대형 유조선이 실제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은 달랑 3.2km 뿐이에요. 서울 여의도 한강 다리 폭의 몇 배에 불과한 이 좁디 좁은 물길로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매일같이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혁명수비대는 3월 2일 공식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그 어떤 선박이라도 불태우겠다.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미 민간 유조선 10척 이상이 공격을 당했고 불에 탄 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설마 진짜로 바다를 막을 수 있겠어? 몰래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선배님, 이건 물리적으로 바다에 철조망을 친 게 아닙니다. 돈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보험료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거대한 유조선이 바다를 건너려면 반드시 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끌고 나갈 때 보험 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니까 보험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이 지나가다 미사일 맞으면 우리가 수천억 원을 물어줘야 하잖아. 하면서 보험료를 기존보다 최대 12배까지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보험료가 1억 원이었다면 하루아침에 12억 원이 된 겁니다. 심지어 배에 실린 기름값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기형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주 입장에서 배를 띄울 이유가 1%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냥 닻을 내리고 시동을 끄는 게 돈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이 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 시기에 하루 138척이 오가던 이 해협을 지금 겨우 23척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약 300척의 유조선이 바다 한가운데 멈춰 서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추적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서 순식간에 허공으로 증발해 버리는 역사적 공급 쇼크가 현실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셔야 합니다. 아니, 트럼프가 바보야? 전쟁 일으켜서 전 세계 기름값이 폭등하면 미국 국민들도 가습이 올라서 엄청 욕할 텐데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 선배님들은 지금 세계 경제의 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눈에 보시게 될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의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과거에 미국은 중동의 기름에 목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눈치를 보고 중동 국가들을 달래가면서 외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미국은 자기 땅에서 셰일가스와 원유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뽑아내는 에너지 자립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미국은 옆집에서 쌀을 빌려다 먹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옆집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논에서 쌀이 넘쳐나는 겁니다. 옆집이 망하든 말든 자기는 밥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옆집이 망해서 쌀이 부족해지면 자기가 더 비싼 값에 쌀을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전 세계 기름값이 폭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동산 원유에 목을 매달고 있는 중국, 유럽,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치명적인 물가 상승과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경쟁자들의 경제 척추를 꺾어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요, 자기 땅에서 신나게 뽑아낸 원유와 천연가스에다 전쟁 프리미엄을 잔뜩 붙여서 기름이 없어 허덕이는 나라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치우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앉아서 돈을 쓸어 담는 구조가 완벽하게 세팅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계산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3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경 원이 넘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빚의 이자만 갚는데도 숨이 턱 막히는데 전쟁 공포를 조장하니까 전 세계 자본들이 살려주세요 하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미국 국채를 앞다투어 사주는 겁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선 빚 갚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비싼 기름을 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미국 에너지 기업들한테 세금을 달달하게 거둬 들일 수 있으니까요. 국민들의 약간의 물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전 세계의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국가 부채를 관리하고 세수까지 챙기는 것. 이게 트럼프식 경영법의 진짜 무서운 속내입니다. 선배님,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돈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돈의 전쟁에서 트럼프의 다음 수가 무엇인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건드린 나라들을 쭉 나열해 보십시오. 남미의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 히토리와 북극 항로의 핵심 그린란드, 그리고 이번에 전 세계 원유의 심장인 이란. 이 세 곳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전 세계의 돈과 물건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바닷길의 목줄입니다. 트럼프는 아무나 무작정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물류의 핵심 혈관을 하나씩 틀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미국 중심으로 다시 짜고 있는 겁니다. 바둑에서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상대의 숨구멍을 막는 것과 똑같은 전략입니다. 그 다음 타겟으로 가장 유력한 곳은 어디입니까? 남중국해와 대만 해역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배 몇 척 지나가는 바다가 아닙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시대를 좌우하는 최첨단 반도체가 지나가는 절대적 길목이거든요. 미국이 직접 중국을 공격하진 않겠지만 동맹국들을 동원해서 이 바닷길의 긴장감을 극도로 높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숨통을 서서히 조이면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통제 아래에 두려는 무서운 계산인 거죠. 만약 이쪽 바다까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공급망이 덜컹거리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축인 반도체 산업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만드신 이 제조업 강국의 허리가 꺾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다음에 어디를 찌르든 핵심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돈이 지나가는 길목을 막고 그걸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이동의 한가운데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9일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 단계라고 말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미국이 장악하는 방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해협을 단순히 열어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골목길이 있는데 그 골목 양쪽에 깡패가 버티고 서서 지나가려면 통행료 내나 하는 상황입니다. 이란이라는 깡패를 몰아내고 나서 미국이 그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결국 기름길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그 통행료를 내야 하는 건 기름을 사다 써야 하는 우리 같은 나라들이고요.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재미있는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TACO,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라는 건데요. 트럼프가 큰 소리를 치다가도 주식시장이 510% 빠지면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달래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가가 10% 이상 폭등하자마자 트럼프가 서둘러 호르무즈 해협 호위 발언을 하며 진화에 나선 것도 이 패턴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호의 발언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해협의 폭이 워낙 좁고 이란이 가진 드론과 미사일, 소형 고속정의 위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트럼프의 보증만으로는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 보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전쟁이 빨리 끝나든 길어지든 한국 경제에 이미 떨어진 충격파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시야를 돌려서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선배님들의 통장과 직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동시에 세 발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치솟는 기름값입니다. 선배님, 우리나라 땅에서 기름이 나옵니까?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돌리는 원유의 70% 이상, 천연가스의 20% 이상을 중동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번 사태가 터지자마자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배럴당 $80를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계획을 짤 때 가정한 유가가 배럴당 $62였거든요. 지금 현실은 $86입니다. 무려 $24나 차이가 납니다. 이걸 선배님 생활로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뭐가 오릅니까? 택시비가 오릅니다. 버스비가 오릅니다. 마트에서 파는 생필품을 나르는 트럭의 기름값이 오르니까 동네 슈퍼에서 사시는 계란값, 두부값, 라면값이 오릅니다. 보일러 가스비가 오릅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세가 오르니까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모든 물건값이 덩달아 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기름값이 10% 오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의 원가가 평균 0.7%포인트 뛰어오릅니다. 0.7%면 별것 아니잖아 하시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윤을 30%, 40%씩 남기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원가 떼고 인건비 떼고 나면 겨우 3%, 5% 남겨서 버티는 기업들이 수두룩한데 거기서 원가가 1% 가까이 뛴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수치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유가가 배럴당 $15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 장군은 $2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선배님의 생활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폭탄은 물류비 폭등입니다.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배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대륙 맨 밑바닥에 있는 희망봉을 빙 돌아가야 합니다. 평소에 잊으면 갈 거리를 한 달, 두 달씩 걸려서 가는 겁니다. 비유하자면요. 선배님이 매일 출퇴근하시던 지름길이 공사로 막혀서 산을 2개나 넘는 우회도로로 다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도 더 들고 시간도 2배 걸리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실제 수치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초대형 유조선의 하루 용선료가 전쟁 직전 21만 8천 달러에서 불과 사흘 만에 42만 3천 달러로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유조선 운임 지수는 일주일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해상 보험료는 최대 12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면 뭐 합니까? 비싼 배삭을 내고 해외로 보내보면 통장에 남는 게 없어지는 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 관련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고립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선박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원유가 최대 200만 배럴, 우리나라 하루 석유 소비량에 해당합니다. 일주일치 석유 물량이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폭탄 환율 폭등입니다. 세 번째 폭탄이 가장 은밀하고 가장 무섭습니다. 전쟁 공포가 커지면 전 세계의 똑똑한 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 주식을 다 내다 팔고 가장 안전한 미국 달러와 국채로 미친 듯이 몰려갑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100달러짜리 기름을 사올 때 예전에는 130만 원이면 됐는데 이제는 150만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3월 4일 하루에 12% 급락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하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만 외국인 자금 13조 4천억 원이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80.3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세 발의 폭탄이 동시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값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 이자가 무겁습니다. 대출 이자가 무거우니까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기가 식습니다. 경기가 식으니까 기업 실적이 떨어집니다. 기업 실적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빠집니다. 주가가 빠지니까 외국인이 돈을 빼갑니다. 외국인이 돈을 빼가니까 환율이 또 오릅니다. 도미노가 끝없이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퍼펙트 스톰의 실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석 유화학 업계가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발 공급 과잉에 시달리느라 원료인 나프타를 12개월 분량밖에 비축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원유 수급까지 끊기면 공장 가동 자체를 멈춰야 하는 셧다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정유업체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불가피할 경우 설비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다른 산업까지 연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항공업계도 비상입니다. 항공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유류할증료 인상이 불가피해졌고 중동 노선 자체가 위험해지면서 여행 취소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은 유럽행 여행의 주요 경유지라 중동 여행만 취소되는 게 아니라 유럽 여행 상품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선배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소재 중에 헬륨이라는 가스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냉각시키고 결함을 검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헬륨의 90%가 카타르에서 수입해 옵니다. 카타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입니다. 해협이 막히면 헬륨 공급도 끊기고 그러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반도체 공장 가동에도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건설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현지에서 대규모 아파트와 플랜트를 짓고 있는 우리 대형 건설사들이 있는데 현장의 자재 공급이 끊기고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걱정입니다. 현대차는 중동 시장에서 약 10%의 판매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해협 봉쇄로 차량과 부품 운송이 지연되고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선배님의 일상으로 다시 한번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택시비가 오릅니다. 택시비가 오르면 배달비가 오릅니다. 배달비가 오르면 치킨 한 마리,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오릅니다. 공장 전기세가 오르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격이 오릅니다. 항공유가 오르면 자녀분들이 출장이나 여행 갈 때 비행기표가 비싸집니다. 보일러 가스비가 오르면 겨울 난방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물이 새는 게 아니라 지붕 전체에서 비가 새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무섭고 불안한 이야기만 드리면 마음이 참 무거우시죠? 하지만 저 장수원 기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뿌리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만드신 분들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선배님들이십니다. 1960년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원조를 받아야 겨우 먹고 살던 나라.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운 건 누구였습니까? 구미공단의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쇠가루를 마시며 반도체 기판을 찍어내시던 선배님들이셨습니다. 울산 조선소의 거대한 도크에서 떼약볕 아래 용접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세계 최대의 배를 만들어내시던 선배님들이셨습니다. 수원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부품을 조립하시던 선배님들이셨습니다. 포항제철의 고로 앞에서 쏟아지는 쇳물의 열기를 온몸으로 견디시며 대한민국 산업의 뼈대를 세우신 선배님들이셨습니다. 그 청춘의 땀, 그 젊은 날의 희생이 오늘의 기적을 만든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 반도체 없이는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 자동차 없이는 도로를 달리지 못하고, 우리 배 없이는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이기적 같은 현실.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선배님들의 두 손이, 허리가, 청춘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노후 자산, 선배님들이 평생 피땀 흘려 모으신 이 소중한 돈을 어떤 전쟁에도, 어떤 폭풍에도 지켜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이 나라가 선배님들께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입니다. 선배님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1970년대 중동에서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주유소마다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섰고, 정부에서 에너지 전략 캠페인을 벌이며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맸던 그때를 말입니다. 그때도 선배님들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일 쇼크의 충격 속에서도 공장의 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돌파구로 만들어서 중동 건설 붐의 주역이 되셨습니다.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에서 땡볕을 견디며 고속도로를 깔고 항만을 세우고 플랜트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온 달러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씨앗이 된 겁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또다시 중동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대한민국의 저력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해져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핵심, 세계 조선 시장의 1위, 세계 자동차 수출 3대 강국.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선배님 세대의 노동에 있습니다. 다만 나라의 저력이 강하다고 해서 선배님 개인의 자산이 저절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라는 버티더라도 개인의 통장은 얼마든지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폭풍 속에서 선배님들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배님의 노후 자산 어디에 들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뒀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야. 국민연금 타서 생활하고 있어. 선배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3%대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기름값 폭등으로 올해 물가가 3%를 훌쩍 넘길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금 이자로 받는 돈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면 선배님의 통장 잔고는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 가치는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변함이 없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마치 얼음과자를 햇볕 아래 놔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안에서 살살 녹아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 재산세, 건강보험료까지 생각하면 아파트 한 채가 자산이 아니라 매달 돈을 빨아먹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배님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구체적 투자 종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안 되고 사실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 방향을 읽는 안목을 키우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떨어지는 칼을 맨손으로 잡지 마십시오.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했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싸게 살 수 있다. 하면서 아까운 노후 자금을 몽땅 쏟아붓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배님, 절대 안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 만에 열릴지 1년을 끌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현금 비중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인내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 한국은 208일치 전략 비추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물가가 올라도 값어치가 지켜지는 곳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기름값이 오르면 어떤 곳의 가치는 떨어지고 어떤 곳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에너지 관련 분야, 물가와 연동되는 예금이나 채권,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은 물가가 오를수록 함께 가치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의 지갑에 직접 의존하는 업종, 예를 들어 여행, 외식, 항공 같은 분야는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선배님의 자산이 물가 상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지 아니면 물가가 올라도 가치가 보존되는 구조인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아침마다 기름값과 환율을 확인하십시오. 선배님, 아침에 일어나시면 혈압 체크하시듯이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에서 국제 유가, 원달러 환율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면 한국 경제의 적신호입니다.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오래 머물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는 심각한 경고등입니다. 이 두 가지 숫자가 선배님 노후 자산의 체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돈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강물은 위기 때마다 방향을 바꿉니다. 중요한 건 그 방향을 읽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선배님들이 평생 현장에서 몸으로 배우신 그 감각, 그 안목이 있으시잖아요. 그 안목을 지금 이 경제 전쟁에도 발휘하시면 됩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유가가 폭등하고 주식시장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을 불렸고 공포에 질려 모든 걸 내다 판 사람들은 나중에 땅을 쳤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이번엔 진짜 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위기를 견디고 버틴 사람들은 그 뒤에 찾아온 반등의 과실을 고스란히 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폭풍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경제의 동맥이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이 해협이 영원히 막혀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자신도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지칠 재무장관들은 필요하면 전략 비추기를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폭풍이 지나가는 동안 선배님의 자산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건 바람이 세서가 아니라 뿌리가 약해서입니다. 선배님의 자산에 든든한 뿌리를 내려주시는 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선배님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함께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완벽한 방패는 아니지만 적어도 물가 상승에 어느 정도 연동되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선배님들께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반면에 은행 예금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지는 순간
선배님의 돈은 통장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가치는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100만 원을 넣어뒀는데 1년 뒤에 103만 원이 됐다 해도 물가가 5% 올랐으면 실제로는 2만 원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님, 지금 당장 자신의 자산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모든 돈이 한 군데에 몰려 있지는 않은지, 물가 상승에 취약한 자산에만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급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현금이 충분한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이 폭풍을 훨씬 안전하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본질은 미사일 싸움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 세계 경제의 동맥이 얼마나 오래 막혀 있느냐의 싸움이고, 그것이 기름값, 물가, 환율을 통해 선배님의 통장 잔고를 직접 깎아먹는 구조적인 돈의 전쟁입니다. 둘째, 이 혼란의 배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투자금을 빨아들이고 에너지 패권을 완성하려는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으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은 유가, 물류, 환율의 삼중 폭격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셋째, 이럴 때일수록 선배님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세 가지 원칙, 섣부른 투자 금지, 물가 방어형 자산에 관심, 매일 유가와 환율 체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선배님들, 저 장수원 기자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배님들은 이 나라를 만드신 분들입니다. 그 손으로, 그 땀으로 세계가 놀라는 기적의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분들의 노후가 남의 나라 전쟁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선배님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시원하게 눌러 주십시오. 선배님의 좋아요 하나가 저 장수원 기자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 말씀 남겨 주십시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이 한마디만 적어 주셔도 됩니다. 선배님의 그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선배님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아직 모르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분명 계십니다. 자녀분들께, 주변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고 대비하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선배님들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 좋은 노후 장수원 기자였습니다.